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1월 27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좀 뭐랄까 추정이 조금 많이 들어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어느 선을 넘어서는 지금 이제 뭐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이 임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제 채널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우리 언론은 많은 상황에 있어가지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진실과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그것을 덮어 씌우려는 이런 보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중대한 상황에서 제가 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세상에 힘의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그런 뉴스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당연히 보도가 좀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정을 좀 담았지만 제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기자들한테 부탁해서 취재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이런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두 개의 모순되는 기사가 오늘 났거든요. 여기에서 모순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시험 잘 보기 위해서라도 이 두 가지 사안이 동시에 발생했다. 24시간, 12시간 내에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 되고, 왜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했을까? 이것은 세계 3차 대전에 임박한 그 부분하고 위험에 도달한 그 부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당연히. 예, 설명해 주질 않죠. 예, 언론이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우리나라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앞으로 개선될 부분이고, 바뀌는 시장에 그 또한 우리 대중이 우리의 이해관계 또는 목숨 또 우리의 가치관과 관련된 중요한 우리가 지도자들한테 위임한 그 권리가 또 그 행사가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지난 한 50년 정도에 걸쳐서 엄청나게 심해졌지요. 예. 그래서 동시에 우리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또 대중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처럼 이런 출구는 또 증가됐어요. 많이 늘었어요. 이 모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네. 자, 그런 부분이죠. 이 두 가지 기사는 이런 겁니다. 위에를 보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일찍 난 것 같아요. 지금 1시간 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오전에 봤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아침 일찍 난 것 같습니다. 새벽에. 트럼프 진영에서, 트럼프 이제 인수위원회죠.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예. 자, 그리고 좀 전에 지금이 9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1시간 전에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단을 접견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거는 상당히 극과 극이거든요. 자, 이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왜 같은 시간에 3차 세계대전의 위협이 높아지고 미국의 에이테킴스, 영국의 스톰 섀도우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러시아는 처음 등장한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시닉이 우크라이나를 강타하고, 그래서 나토가 지금 긴급 회의를 열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등장하고 바이든은 2달밖에 안 남았고, 바이든이 대변하는 세력이 있고 트럼프가 대변하는 세력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내에서는 제가 자주 참고하는, 제가 이제 신뢰하기 때문에 자주 참고하는 그 의견들에서는 트럼프가 이 3차 세계 대전의 위기에서 발언을 해야 된다,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동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가 내가 당선만 되면 우크라이나전을 종전시키겠다는, 그리고 가자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위기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축적되는 이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인 거죠. 제가 봐서는 그 대안으로서, 그거의 방식으로서, 트럼프 방식으로 제안을 한 것이 위의 기사라고 봅니다. 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그제 뜬금없이 아시아에 미국의 핵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 거기에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우리는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하고 맥락이 같아요. 네, 이건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언론에서 보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큰 지금 세계 중심축이 움직이는 그 무게 중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는 상반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온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꼭 두 가지인데. 나토가 가라 그랬다는 거죠. 내지 뭐 다 그런 미국이 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 타이밍이 앞서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대화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의 공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확인했어요. 전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한반도로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번 또 지지난번 한 두세 차례 지난 영상에서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예, 한반도에서 모든 게 긴장이 강화되고 힘이 축적되고 그 결과도 한반도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네, 자, 이게 기사를 보면은 에이테킴스를 추가로 공격해서 8발 추가로 쐈어요. 이것은 올해 신익을 발사한 이후에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젤렌스키 결정은 아니고요. 이것은 미국이 결정한 겁니다. 계속 간다, 긴장을 고조시킨다.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긴장을 계속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어설프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8발 쐈고, 이것은 이제 쿠르스크 지역이고, 8발 쐈는데 7발은 요격이 됐고, 1발 정도는 공군기지에 명중을 해서 러시아 병사 1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저기서 계속 간다는 겁니다. 예. 저쪽은 올해 신익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참전한다, 지상군을 파병한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 전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양쪽에 10만 명 정도의 병력이고 전면전을 상징한 병력이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간.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에 이미 자주포 다 지원해줘가지고 1개 되든 2개 되든 뭐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죽고 나서 하나도 남는 지금 자주포가 없잖아요. 프랑스도 그래요. 예. 그들이 지상군을 투입해서 러시아를 공격하겠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여태 해왔던 자살 공격과 상당히 가까운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국민이 이걸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예.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과연 민주주의의 의미가 뭔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최상위권에 들어있다는 확신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예.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니?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존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로이터 보도로 아침에 나온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기사 때문에, 소위, 주식시장에서 뭐죠? 남북 교류, 관련주, 주식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기사 로이터에서 났습니다.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접촉 가능성 높아. 이게 뭐냐면 내부 인사의 말을 통해서 소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전형적으로 어떤 입장을 대중한테 알리면서 파워 게임을 하는 그런 기사예요.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사람 이름 언급을 안 했죠. 그리고 사실은 김정은하고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는 트럼프가 이미 진작에 했어요. 근데 왜 오늘 이 시점에 했을까? 예.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 한반도에서 미국의 딥스테이트 거기에 대표 주자인 얼굴 마담인 바이든이 한반도에서 무슨 작전을 벌이려고 한다. 작업을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왜냐? 지금 나토는 올해 신익 쇼크 이후로 지상군을 파병한다는 말뿐이고 지금 더글라스 맥그레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소스에 의하면은 옛날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약 20만에 가까운 새로운 병력이 준비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는 징집 상황도 괜찮아요. 러시아는. 그리고 보급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쇼이구 전 국방장관이 현장에 파견됐어요. 그걸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자, 대규모 공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거기에 부티크 군대인 영국군, 프랑스군이 거기 총 병력이 10만이에요. 그 전투병력 추리면은 2, 3만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한 개 사단, 두 개 사단밖에 안 될 거예요. 그 4개 사단을 자주포도 변변히 안 갖고 있는 그 세력들이, 그리고 방산업체는 엄청나게 위축돼 있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군수 물자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당하는 그 수모하고 똑같은 수모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거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군사력이 빵빵한 한국군, 그리고 한국군은 항상 북한군에 대응하는 뭔가를 해주고 싶어, 가지고 싶어하고 핵전력, 예. 그리고 위험해진 윤석열의 어떤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북한군의 크루스급 파병에 대해서 최대한 지뢰대로 활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이미 노를 했지만 이제 다시 군비가 당긴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급해졌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되게 패착을 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이러면 세계대전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미군이 작전을 개시한다 하면, 즉 절대 미군의 이름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군의 이름으로 할 거예요. 한국군의 국방력이 상당해요. 거기다가 핵무기, 핵탄두만 제공하면 돼요. 그러면 좀 큰 압박을 가할 수가 있다. 그럼 이 전쟁을 오래가게 할 수가 있다. 이게 딥스테이트의 작전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트럼프가 많은 지적을 받고 있어요. 미국 내부에서. 네가 전쟁을 막겠다고 그랬다면은 이 중요한 상황에서 네가 발언을 해라. 이게 트럼프식 답변이라고 봅니다. 제가 쭉 그의 선거전을 살펴봤을 때 이게 트럼프식이에요.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옳은 소리를 정치인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안고 가야 되거든요. 날선 발언을 하기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점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트럼프의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해는 제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트럼프의 입장, 미국이 처한 입장을 적나라하게 미국 국민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은 사실 왜곡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걸 잘 하는 사람이 좋은 정치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흘린 거예요. 네, 남 하나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현재 바이든의 딥스테이트 남한 정부를 너무 부추기지 마라. 네, 우리는 곧 화해할 것이니까. 내가 직접 북한을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이건 아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러시아의 입장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즉 그대로 소통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심을 했습니다. 최소한 트럼프하고 푸틴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윤석열한테 미국의 딥스테이트이 이제 2달 남았잖아요. 상당히 폭발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겠구나. 많은 긴장이 초래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죠. 이게 아마 제가 어제 소개드렸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아시아의 러시아 쪽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상응 무기 체계를 배치하면 즉 뭐 단거리나 중거리 핵 전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 배치한다? 지금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있고 핵무기를 운영했던 윤석열 정부가 바로 생각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오늘 트럼프의 대북 직접 교류 이야기와 대척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들었던 추정을 조금 더 확신하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면 러시아도 아시아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나라에라고 이야기했어요. 푸틴이 아시아 나라에 이런 것을 배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밖에 없어요. 북러 상호 방위적으로 맺어져 있는. 예, 푸틴의 수일기는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바둑으로 치자면은. 네. 그래서 제가 의아해했던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기사가 절대 세계 언론을 타고 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오늘 대응을 해준 거예요. 딥스테이트이 한국의 윤석열을 꼬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구나. 2달의 기간에 걸쳐서. 트럼프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것은 그저께 한 2, 3일 전에 나왔던 거죠. 남한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면 그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나왔는데 이런 기사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트럼프의 이야기로서 확인이 된 겁니다. 딥스테이트이 남한의 윤석열을 활용하려고 한다.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을 구석에 몰았다가 또 키워줬다가 이런다는 거죠. 자, 정치적 어려움에 처한 윤석열은 이 카드를 앞뒤 안 가리고 받을 겁니다. 지원한다 그러면은. 자, 남한의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대응할 것이다. 그 다음 전술 핵탄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트럼프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딥스테이트이 성동격설을 하고 있다. 체르시로 뽑는다. 그게 가장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동기도 가장 강한 남한의 윤석열 정부를 활용하겠다. 그런 결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네. 자, 올해 신익의 등장으로 인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그들의 공격을 하면은 뭐 지상군 이전에 그들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하게 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좀 확실해졌어요. 지금 뭐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영국의 스타머는 정치적 기반이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방 전체가 그래요. G7이 다 그런 거예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를 바뀌었잖아요. 예, 일본 이시다 지금 총선에서 대패했잖아요. 예,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올해 신익의 등장으로 인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전력이 더 필요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딥스테이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남한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은 그걸 강력히 원했다. 그들의 또 정치적인 입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때까지 입을 닫고 있었지만 오늘은 입을 열었다. 처음으로 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낸 것인데 그게 북한의 김정은과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다. 즉 그것은 딥스테이트 북한은 엄청나게 남한을 엄청나게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특사단에 온 것이 그냥이 아니다. 뭔가 대응이 결정을 할 것이다. 그것을 러시아는 이미 며칠 전에 알고 있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 중요한 순간에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공약한 대로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 언급이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남한이 무기로 공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또는 남한에 미군의 핵 무기가 배치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거 일치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한반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거는 뭐 이제 영국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스타머의 인기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머에 대해서 지금 총선을 바로 빨리 실시해야 된다. 지금 노동당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그 청원, 국회 청원, 청와대 청원, 뭐 국회 청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에서는 100만 명인데 실제 지금 170만이 넘었었어요. 지금 이게 이제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잖아요.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게 똑같아요. 지금 뭘 걸고 있느냐면 밑에는 은퇴자들,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겨울에 이 지금 들고 있는 현수막이 뭐냐면은 겨울에 연료비를 지켜내자는 거예요. 네. 연료비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우크라이나전 이후로. 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했든지 내지는 연료비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항상 약자한테 먼저 행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영국의 지금 공공버스 요금 같은 게 상한선이 아마 아까 제가 기억하기 2파운드? 우리말로 하면은 2파운드니까 뭐 한 3, 4천 원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묶여져 있는데 그 상한선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약자들한테다가 나가는 지출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기득권층에 대해서는 지출을 줄인다는 이야기를 못하지요. 자, 지난번 프랑스와 독일에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다 연기하기로 한 기후 이야기는 어디 없잖아요. 탄소 제로 이야기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든 우리말로 하면 면세유예요. 면세유. 면세유에 아마 세금을 좀 붙인다 이런 식으로 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프랑스에 들고 일어났었죠. 이게 이들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경제가 어려우셨지만 이게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득권층은 손 못 대요. 저 이산 엘리트층의 손 이게 이미 지배와 피지배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뭐 민주주의 국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해서 윤석열은 훨씬 더 남한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군사력도 훨씬 빵빵해요. 생산력도 영국과 프랑스 합친보다 훨씬 세요. 그러고 보니 윤석열이 강력히 원했네. 북한을 제압하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거기로 눈이 지금 돌아갔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오레시닉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는 그래서 러시아가 그것을 오레시닉 미사일을 동아시아에도 배치할 수 있다. 북한에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파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국민이 알아야 돼요.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자, 이거 볼까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저는 트럼프가 본인이 정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타임즈가 아니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백악관 인사를 인용해서 이야기했어요. 우크라이나 몇 달 안에 무너져. 영토 잃을 가능성 높아. 즉, 이 말은 뭐냐면은 현재 푸틴이 제안한 방식 때 휴전 방식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영국이 어떻게 하고 프랑스가 어떻게 하고 지상군을 보낸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 내부에서도 즉 유럽 동맹국들도 이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예전부터 인정됐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객기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바이든의. 세계 구조가 참 희한하죠. 특히 G7의 구조가. 바이든이 객기로, 심지어 노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기를 2개월 앞두고 임기 만료를, 그리고 대선에서 대패를 하고 이런 수습거림을 할 수 있고, 그게 G7이 추종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것은 미국의 엘리트 계층과 유럽의 엘리트 계층이 먹이사슬이 형성돼 있고 대중들을 빨아먹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 됐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는 그 정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관계에 있어요. 항상 긴장관계.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일본은 여러분 고착된 거 이제 느끼시잖아요. 뒤늦게 자민한테 타격을 주지만 대안이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살아있는가. 여러분 절대 냉소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나라예요. 거기다가 북한까지 포용할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 나라의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리고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을 구석으로 몰 수 있는 나라예요. 일본을 바보로 만들고, 그러면서 세계 전체에 박수를 받으면서 대비할 수 있는 여러 다극화 세상에서 하나의 중심축으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지금 흐름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워싱턴 포스트의 작업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들 주요 창구는 현 정부 그리고 어떤 정치 세력들의 메시지를 던지는 출구예요. 다 프로파간다잖아요.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의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날 수 있는 기사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되게 현명한 대응 방식이다. 이게 나서서 내가 옳은 소리 한다고 정치인으로서 지금 3차 세계대전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이건 잘못됐다 바이든을 비난하고, 그러면 상대방 바이든 진영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엄청나게 지난 수십 년간 빨대를 꽂아서 있어왔던 딥스테이트를 자극하는 일밖에 안 돼요. 대안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노회한, 그렇지만 지혜로운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것이 오늘 김정은하고 직접 만날 수 있겠다라는 발언을 뜬금없이 오늘 뱉은 이유하고 아주 적절히 조화가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남한의 미 핵자산 배치 경계해야 된다. 예, 어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렸을 때 생각보다 이런 위험이 훨씬 더 심각하구나라고 오늘 쭉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 남한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하면 러시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할 것이다. 즉 이 말은 미국 딥스테이트의 꼬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남한의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예, 딥스테이트 단기적이잖아요. 어차피 2개월 게임이에요. 이 2개월 안에, 자, 미국 대통령 취임일이 1월 20일입니다. 내년에. 그리고 오늘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몇몇 떠드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유명무실해졌다.
말은 하고 실제 행사를 못할 것 같다. 저는 그거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언급한 부분이 있죠, 오늘. 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기사. 예.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직선적인 사람들이 트럼프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해봤잖아요. 예, 한 8년 전이죠. 4년 동안 해봤을 때. 기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가 가장 효과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워싱턴 포스트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과 내가 바로 대화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이 이야기, 남한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다? 또는 미국이 남한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삼아서 윤석열 정부한테 큰 무기 체계를 안긴다. 예를 들어서 전술 탄도탄 같은 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푸틴의 악의 축이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북한이 그 악의 축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를 징치하겠다라는 그 돌격대장 역할을 잠시 맡길 수도 있겠다.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푸틴과 트럼프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제가 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